안녕하세요. 2023 성취기준 기반 과정유심평가 모델 개발 연구의 라방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래교육 어벤져스 연구의 회원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듀테크 활용, 피드백, 나눔, 성장유심평가 사례 나눔을 라방으로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인천 간제울초등학교 교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외에도 저희 회원분들이 나눔을 해주시기 위해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건데요. 대월초 교사 장영진 선생님, 별빛초 교사 김세원 선생님, 인천 서운초 교사 이혜진 선생님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에듀테크 활용 교사의 피드백 사례 나눔입니다. 이혜진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혜진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사의 피드백 사례 나눔 연구를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계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 영어 전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성적을 저희가 이렇게 영어 단어 시험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봤을 때 아이들이 똑같이 5점인데 이유를 제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렇죠. 아이는 뭐 얘는 읽기가 안 돼서 5점인 거고 얘는 요 부분은 아는데 그러니까 더 낮은, 더 파닉스 수준이 안 돼서 그 점수를 받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에듀테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네. 좋은 거 한 가지만? 제일 좋은 건 저는 팅커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팅커벨. 네.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팅커벨 쓰는데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이제 이혜진 선생님께서 팅커벨을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팁, 그리고 여기에서 평가가 같이 이어집니다. 잘 들어주시고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혜진 선생님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이 팅커벨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그 전에는 이제 한 명씩 불러요. 너가 어디가 안 되는지 보자. 이거 네. 읽어봐라. 네네. 저거 읽어봐라. 이렇게 하나씩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그렇게 시간을 되게 많이 들여야지만 그렇죠. 이 학생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가입해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뭐가 없을까 하고 봤더니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 아이드림 가입되어 있으실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팅커벨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럼 거기 있는 거에서 내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혜진 선생님은 네? 아이스크림과 어떤 연관도 없는 거죠? 어떤 연관도 없고 저는 지금 심지어 저도 무료 회원, 네, 아주 아껴서 그 보드와 퀴즈들을 쓰고 있는 무료 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팅커벨 계속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팅커벨을 사용하게 된 거는 일단 학생들에게 제가 그동안에 어디로 아이들한테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 연결고리 주는 게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뭐 맞아요. 선생님들께서 QR코드를 제공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반에서 어떤 밴드 같은 걸 운영을 하시기도 하실 텐데, 지금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트북이 다 나갔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이 노트북이 보급되다 보니까 오히려 QR이 어려운 거예요. 애들은 선생님 저희 노트북이라서 못 찍는데요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이 수업 공간으로 데리고 올까라고 했을 때 팅커벨은 tkbell.kr이에요. 아주 간단한 주소 하나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아니면은 그냥 검색어에서 팅커벨 방번호 이렇게만 쳐도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간단했기 때문에 이제 팅커벨을 활용하게 됐고요.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이 퀴즈를, 아마 모든 선생님들께서 코로나 시절에 이 퀴즈를 한 번쯤은 운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평가와 그리고 교사 피드백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는 저의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팅커벨 중에서도 퀴즈를 활용해서 영어 가정집행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럼 팅커벨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퀴즈를 활용하셨으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면서 퀴즈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걸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팅커벨을 활용할 수 있었던 저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요 주소, 아주 간단한 주소를 아이들한테 치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고요. 이제 팅커벨에는 아주 보면
팅커벨에는 퀴즈도 있고 토익토론도 있고 보드도 있고 그쵸. 워크시트도 있고 기능이 되게 네.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 그냥 퀴즈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보드를 쓰시지 않나요? 보드를 아마 네. 많이 쓰실 거고 퀴즈도 네.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 형성평가 같은 개념으로 아주 많이 활용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소개할 거를 말씀드리면 저는 영어에서 쉽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으로 4학년인가요? 네, 4학년 영어입니다. 네네. 그래서 평가 내용은 시간을 표현하는 숫자와 그 시간에 할 일과 관련된 표현을 읽을 수 있다를 이제 형성 네네. 평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그냥 평가 문항을 내신다거나 보통 종이 해가지고 네, 종이에 그냥 인쇄물을 한 명씩 와봐라. 제 경험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명씩 와서 읽어봐. 네, 다른 네, 애들 맞아요. 다른 거 하고 있고 쓰기 시키고 있고 네,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게 보통일 텐데 네, 근데 이제 요 궁금해집니다. 퀴즈 어플을 이용을 할 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내가 파악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못한 거를 끌어올리고 싶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만 끌어올려주면 4학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배운 거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부족한 거를 탁 건드려주면 끌어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해주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고 3가지 정도의 제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간에 하는 일과 관련된 단어를 얘가 읽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네네. It's time for bed. 잠자러 갈 시간이야. 뭐 밥 먹을 시간이야. 뭐 할 시간이야. 네네네. 이것과 관련된 단어. 두 번째는 1부터 12. 1부터 이건 조금 더 12까지? 초급이에요. 1부터 네네. 12까지. 네. 왜냐면 3학년 때 이미 10까지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30분, 40분, 50분 요거를 이제 중점을 두고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3가지를 중점을 두고 퀴즈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화를 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겠다는 목적을 두고 이제 퀴즈를 나열을 하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이 퀴즈를 아이들이 풀었을 때 ABC 그룹으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앞에 부분에는 아주 단모음이 들어있는 쉬운 단어부터 그 단원에서 있는 것부터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문장 수준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요거를 넣고 싶은 건데 스스로 평가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요걸 다 읽을 수 있으면 O, 못 읽으면 X를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여기 아이스크림 퀴즈에서 좋은 점은 선생님이 해설을 넣을 수 있는데 이 해설에 유튜브 링크라든지 뭐 그림 파일, 한글 파일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약에 못 읽는다. 그럼 너는 우리가 배웠던 CH송을 2번 더 복습을 해라.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넣어주는 방식을 그러면은 선택을 지금 한 거예요. 선생님께서 하신 방법은 어떻게 보면 AI는 아닌데 선생님이 AI네요? 네, 선생님이 내가 AI라고 생각하고 AI 애들한테 요 기준을 가지고 나는 그룹핑을 하겠다. 근데 그거를 문제를 난이도를 섞는다거나 아니면 순서를 섞으니까 뭐 복잡하니 나는 나의 계획에 의해서 쉬운 거부터 앞에서부터 배열을 할 거고 앞에는 할 일과 관련된 단어. 그 다음에 이제 더 뒤쪽으로 이제 저 화면 보여주세요. 넘어가면은 이제 숫자를 나는 파악해 보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마지막으로 넘어갔을 때는 아까 조금 더 어려운 단어. 그러니까 20라든지 요 넘어가는 단어를 내가 파악을 해 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퀴즈에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한 시간도 있는데 제한 시간까지 설정하신 의도가 있나요? 제한 시간이라는 거 읽기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제 같은 거에 보면 40, 14, 뭐 4 이렇게 섞어 놓고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줬을 때 아이들이 요거를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야지 좀 읽기가 더 능숙하다라는 선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배열을 했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배열을 한 거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쭉 한번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 문제를 만드는 건 아마 평가를 설계하신 선생님에 따라서 계획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쉬운 단계부터 나는 배열을 하겠다. 그리고 단어 수준에서 문장 수준 있는 걸로 배열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배열을 했고 이 그룹핑 중간중간에 학생들의 자기평가를 넣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기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